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3위 대국이 방호복이 부족해서 전국의 의사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 방호복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비닐봉투를 뜯어서 유치원생들이 부모와 함께 제작해 의료진들에게 전달하는 릴레이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경제대국 3위라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달 전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닐을 뜯어 만든 방호복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4월 말까지도 의료진들이 보호장비가 부족해 한계 상황에 달했다. 폐기해야 할 방호복을 재활용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 붕괴와 함께 C19 노출 위험에 처해 있는 의료진이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4월 22일 마이니치 신문을 보면 뉴욕에서 의료용 가운 대신 쓰레기 봉투를 쓰고 봉사한 남자 간호사가 결국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두렵다. 라는 도쿄의 30대 여성 간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의료 현장에는 가족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이 위험한 일을 그만둬야 한다. 라는 한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도 일본 전국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5일자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PCR 테스트를 담당해온 의료진들이 판정 의심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전파의 공포와도 싸우고 있다. 방호복을 제대로 착용해야 채액을 받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라는 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병원은 95명 간호사를 PCR 테스트를 했더니 6명이 최종 판정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는 모든 것이 방호복 등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만화 같은 일이 생깁니다. 효고현의 다카라지카시의 히바리가 오카 학원의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작업으로 간이 방호복을 총 1,400벌을 만들어서 시의사회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C19 사태로 일본 전역에 의료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학원 이사장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동참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로 제안한 것입니다. 방호복 재료는 비닐봉투 등을 가위와 테이프를 사용해 만든 것입니다. 학교에서 따로 모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작 동영상을 올려놓고 각 가정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도 썼습니다. 전달받은 다카라즈카시의 의사회는 어려움을 알아줘서 기쁘다. 너무 고맙다. 아이들의 격려가 무엇보다 감동이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의 사연은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여기저기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방호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오카시에 있는 두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과 원아들이 원아들의 놀이도구 만들기 수업 시간에 방호복을 만들었습니다. 비닐을 가로 1m 40cm, 세로 1m 80cm로 몸통을 만들고 소매를 테이프로 붙이면 2시간에 약 100장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 앞에는 유성펜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C19에 꼭 이기세요. 라고 적었다네요. 전달받은 병원 관계자는 하루 수십 벌이 필요했다. 매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도쿄의 한 중학생은 수제로 마스크를 100장 제작해서 도쿄시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를 만든 중학교 2학년 우치다는 용돈을 모아서 3주 동안 재료를 구입해 300개의 앞면 가리개를 제작했습니다. 또 타카하시시의 고등학생들은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마스크를 제작해서 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에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복지시설이 많다.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C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부착했다고 하네요. 아베노 마스크는 도착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820명의 신입생들을 위해 직접 거즈 마스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즈를 자르고 양쪽에 끈을 매달고 꿰매고 다리미로 주름까지 잡아서 일일이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없이 집에만 있는 학생들을 위해 눈물겨운 사랑을 실천한 선생님이라네요. 정말 가난한 나라 일본을 위해 어린아이부터 나서서 비닐로 방호봉을 만든다니 감동적이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아베는 뭐하나 싶네요.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담들을 언론에 계속 보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수제 방호복을 감동적이다, 잘 사용하겠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 기사에서는 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비닐로 만든 방호복이 의료 현장에서 잘 사용이 가능하다는 아주 비과학적인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21세기 일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미담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도리어 정확한 비판을 막을 뿐 아니라 무조건 동조하라는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몇 달 동안 아베는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일본 국민들은 이런 미담에 감동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정상적인 사회이며 국가인지 의심스럽네요.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 내각에서는 거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많이 오르내리는지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일본 언론 근황. 일본 언론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져온 기사들도 한국이 잘 안 되는 걸 보도한 기사들만 모아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는 작년 수출 규제 때 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양산시키며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데 기여하는 일본 극우신문의 활약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본 여론의 기조가 상당히 작년과는 바뀐 분위기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요. 전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이 현재 방역 모범국으로 펼치는 활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본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극우 언론인 산케이조차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조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일본 정부. 한국은 일본과 동급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모습을 봤을 것이라며 방심하면 한국처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중한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베 총리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검사 수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참 더 방역에 뒤져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실적이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지적에 시달리던 아베 내각인데 한국이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좀처럼 안 하던 한국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은 무슨 의도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17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를 보더라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도 제2파 두 번째 파도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나 독일을 보더라도 두 번째의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담당상까지 겸하고 있는 경제상이 다시 한번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총리나 경제장관이 연속으로 한국의 실패를 언급하며 일본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우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1차적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일본은 추가 위기가 오지 않았으며 한국은 클럽 등에서 방심했다가 2차 위기를 먼저 맞은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도 같이 언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일본은 한국과 독일 등 방역 모범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중국도 한국 예를 들면서 자신들도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 빌 게이츠 재단의 멜린다 여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도 한국, 독일과 같은 방역을 잘하는 나라의 선상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이제 한국, 독일을 넘어서 2차 파도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야심찬 발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한국의 또 다른 초강수 등장시키겠다. 최근 일본의 중도 언론에 속하는 마이니치 신문조차 한일 간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방역 협력을 하자는 사설을 실으며 양국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지지율에도 근거하고 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과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아베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총리는 자민당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는 계속 거리를 두면서 강경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력하지 않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강수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한국 정부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요건이 모두 제거가 되었으므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5월 말까지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한국 카드가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베 총리의 개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위대의 활용 범위를 늘려 선제적인 무력 시위가 가능하게끔 하면 작년 초에 있었던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다가왔듯이 독도 근해에도 출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위대 가동은 아베 내각이 무엇보다 가장 추진하기 좋은 한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방안입니다. 수출 규제와 같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으며 내각 지지율에 따라 자위대를 가동하여 대대적인 보도가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국내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기가 훨씬 더 간편해져 개헌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군 도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베 내각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